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펄스 옥시미터와 EKG 모니터 적용입니다. 핵심 기본 간호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항목이죠. 그러면 지침서에서는 현재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다 사전학습 다 해오셨겠죠?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오셨어야 되는 거고, 부록은 15에서 16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록에서 15페이지 보게 되면 시나리오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자, 펼쳐놓고 강의를 시작해 봅시다. 이 강의 학습성과 목표는 첫 번째, 핵심 기본 간호술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의 각 절차와 사전 지식, 태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소포화도 측정에 관련된 용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번 주 학습성과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려면 산소포화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산소포화도 의미는 전체 혈색소 중에 산소가 포함된 혈색소가 차지하고 있는 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포화도 정상 범위가 SaO2가 지금 95에서 100%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 환자한테 대상자한테 SaO2를 딱 재봤더니 88%가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산소가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산소를 투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O2 정상 범위보다 9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티파이하고 그거에 대한 간호 중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밑에 참고는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PPT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참고사항을 넣는데, 자, SaO2, SpO2 이렇게 이제 씁니다. 일단 두 개 다 정상은 95에서 100인데, 자, SaO2라는 말은 동맥혈 산소포화도. 그러니까 이 SaO2 안에 A자만 들어있고, SpO2는 중간에 P자가 들어있죠. 이 A는 세츄레이션 아테리 O2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테리는 우리가 동맥이죠. 그래서 동맥혈 산소 포화도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팔을 봤을 때는 자기 손등을 한번 보세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이건 뭘까요? 이건 정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맥박을 잴 때 어디서 촉지했어요? 요걸 동맥에서 촉지했죠. 요걸 동맥에서 촉지했어요. 이 동맥이라는 건 뛰는 이 동맥에서 혈액 가스 분석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 이 정맥이 아니라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서 가스 분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산소 포화도의 수치인 거죠. 그 다음에 경피적 SpO2라는 거는 경피적 동맥혈 산소 포화도로 해서 퍼큐테니우스의 의미가 P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매번 산소 포화도 할 때마다 동맥혈 피를 뽑아가지고 수치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내 환자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SpO2라는 이 기계를, 그러니까 경피적 동맥혈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달아놓고 계속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맥박산소 측정기를 환자의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계속 그 수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SpO2가 만약에 90보다 내려갔어. 그럼 이 사람 지금 산소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닥터한테 노티파이 하고 난 다음에 뭐 에비질 나간다든지 어떠한 간호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산소 포화도가 뭐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의 정상 범위가 얼마다. 그래서 내 대상자가 산소 포화도를 갖고 있어. 그런데 정상보다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 환자가 지금 호흡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심전도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 심전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사전학습 자료를 제가 한글 파일로 드린 게 3장짜리가 있으시죠? 3장짜리. 자, 그 중에 첫 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전학습 자료로 제가 드렸죠? 한글 파일. 첫 장을 펴보시면 거기에 심전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심전도 정의 선행지식에 정의를 보게 되면 심전도 정의가 심박동의 주기 중에 일어나는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 상태, 정기적 활동 상태를 탈분극과 재분극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에 탈분극과 재분극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알겠다고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심전도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베이직한 거지만 한번 봅시다. 자, PPT로 다시 돌아오면요. 자, 탈분극과 재분극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심근세포의 분극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심근세포의 분극 상태를 보면 심장의 근육세포를 심근세포라고 해요. 카디악 머슬 셀이라고 써있죠. 지금 가운데 있죠. 심장 근육세포 카디악 머슬 셀이 보이시죠. 자, 거기 보면 심근세포 보면 심근세포 안쪽에 속에는 어떤 이온이 많냐면 칼륨 이온이 많습니다. 칼륨 K가 많고 칼륨. 그 다음에 심근세포 바깥쪽에 보시게 되면 뭐가 많습니까? 지금 나트륨 이온이 많아요. 나트륨. 그래서 NA가 많나요. 그리고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심근세포 바깥쪽에는 CA, 칼슘 이온도 많습니다. 칼슘 이온. 그래서 심근세포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고 심근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하고 칼슘 이온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세포를 보게 되면 심근세포 안쪽에는 지금 무슨 분극이에요? 심근세포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자, 심근세포 안쪽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세포막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뭐예요? 지금 세포 바깥쪽에 플러스죠. 자, 그래서 심근세포는 세포막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마이너스, 밖에는 플러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베이직한 건데 어떠한 자 탈분극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읽어보자. 탈분극은 어떤 심장에 정기적 뭐가 흥분이 딱 전해지면 뭐가 심장에다가 정기적 흥분이 딱 전해지면 이 세포 바깥에 있던 세포 외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갑자기 급속하게 세포 내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세포 바깥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탁 밀려 들어오면서 세포 내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아니라 세포 내에 밖에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25mV 정도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죠. 갑자기 세포 안에가 심근세포 안쪽이 마이너스가 어떤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싹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쪽으로 싹 들어오면서 이 안에가 플러스 전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재분극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후에는 밖에 있던 칼슘이온도 마저 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던 칼슘이온이 같이 세포 외에 밖에 있던 칼슘이온이 세포 안쪽으로 막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온은 어떻게 되냐? 밖으로 나가버려요. 세포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위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합니다. 전위가 바뀌는 걸. 조금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게 교과서적 이게 이제 시험에는 뭐 제가 뭐 탈분극이 뭐냐, 재분극이 뭐냐 이렇게 막 내진 않을 거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자, 심전도 측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봅시다. 심전도의 정의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심장 박동의 주기 중에 일어나는 심장 근육의 정기적 활동 상태를 탈분극과 재분극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내용은 또 나온다. 그죠? 자, 그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던 뭐냐. 그러니까 옆에 지금 제가 화살표 해놨죠. 어떻게 됐어요? 심방의 탈분극, 심실의 탈분극, 심실의 재분극해서 PQRS T가 나와 있죠. 자, 보니까 여기 R은 지금 위로 올라가 있고 QS는 어때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일 때는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전극일 때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전극일 때는 QS처럼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까 탈분극과 재분극, 탈분극, 재분극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죠? 이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심전도 모니터 적용을 왜 하냐?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중환자인 경우에는 이 대상자의 심장 상태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대상자 상태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달아놓는 거예요. 심전도 모니터를 달아놔서 정말 PQRST가 제대로 잘 지금 박동하고 있는지를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모니터를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실 환자들의 이런 심장 상태를 보려고 많이 달아놓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전도 정상 리듬을 보게 되면 이거는 PPR 분절, QRS, ST, TPA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피파 같은 경우는 우리 그래프에서 지금 P를 한번 보세요. P, QRS, T 이렇게 나오죠. 이 피파, 얘 피파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심방의 탈분극에 의한 거예요. 심방의 탈분극에 의해서 피파가 딱 나오죠. 그 다음에 P 다음에 R이 나오죠. 그래서 PR 분절은 심방의 수축부터 심실의 수축까지가 PR 분절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QRS파는 같이 가요. QRS가. 그래서 이거는 심실의 탈분극일 때 우리가 QRS라고 하고요. S하고 T까지는 ST 분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실의 탈분극에서 다시 재분극까지의 그 시간과 심실의 수축 기간을 ST 분절이라고, T파 같은 경우는 심실이 다시 재분극하는 걸 T파라고요. 자, 이 P, PR, QRS, ST, T파는 외우십니다. 다 외우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 심장의 구조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 심장은 몇 개의 방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이거는 알고 있죠? 몇 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우심방, 오른쪽 아래 우심실, 왼쪽에 좌심방, 왼쪽 아래 좌심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각 방과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문이 있어요. 대문. 어떤 문? 방실, 판막이 있어요.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방실, 판막이 있고요. 자,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나중에 심장 파트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할까요?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또는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는 또 대문이 있어요. 이 대문은 동맥, 판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하세요. 이런 판막들은 어떤 일을 하냐? 얘는 이 대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출입문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데 그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물이 거꾸로 흐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 방 사이에 대문이 있고 그 대문은 우리가 혈액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의 정기적 자극이기 때문에 어떤 박동이 가해져서 우리가 이런 심박동이 생기나를 볼게요. 그 아래 그림 아래 심박동 주기가 나와 있죠. 심박동 주기. 자, 심박동 주기 첫 번째가 우리가 페이스메이커인데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탁 박동을 주는 게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냐면 페이스메이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어디에 있어요? 우심방 위쪽에 있죠? 우심방 맨 위쪽에 지금 동방결절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심박동 주기는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정기적 신호가 페이스메이커에서 딱 발생하면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찾아보세요. 방실결절로 가요. 방실결절.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동방결절에서 발생한 정기적 신호가 그 다음에 방실결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면 심방의 근육으로 전달되면서 심방이 쿵 하고 수축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로, 그 다음 세 번째가 어디 가냐? 히스번들로 가요. 히스번들. 자, 히스번들은 지금 그림에서는 히스번들이 안 보인다. 그죠? 히스번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푸르킨의 섬유까지 히스번들을 거치면 거기 심실에 보면 심실은 지금 우심실, 좌심실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심실에 봐서 뿌리처럼 뭐가 이렇게 새 있죠. 좌심실도 막 뿌리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푸르킨의 섬유예요. 그래서 이 푸르킨의 섬유는 심실의 좌각과 우각의 끝이 가늘면서 여러 개 나누어져 있어요. 뿌리 마냥. 이런 푸르킨의 섬유까지 자극 전도계가 탁 전달이 되면 심실이 탁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기적 자극의 이런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심박동 주기가 생기는 거죠. 심박동 주기는 자 머릿속에 넣읍시다. 동방결절 페이스메이커에서 탁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실결절을 동가해서 히스번드, 그 다음에 프리키네 섬유까지 가면 이제 심장이 심실이 수축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심장 파트는 성인에서도 할 거지만 우리가 심전도 측정하려면 이 환자가 지금 PQRS-T가 그림이 지금 잘 나오나 그래프가 잘 나오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심전도의 정상 리듬 P, PR 분절, QRS, ST, T 이거는 외우십시오. 자, 이거 이제 심전도의 표준 12유도 심전도를 하기 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쌍극지 유도, 바이폴라 리드라는 건데요. 이제 왜 이게 나왔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토벤 삼각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아이토벤 삼각형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사람이 이 바이폴라 리드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극지 유도라고 해요. 바이폴라라는 게 양극성이잖아요. 양극. 그래서 이 쌍극지라는 거, 양극이라는 거는, 쌍극지 유도라는 거는 오른손과 왼손과 왼팔 중에 두 개의 전극으로부터 유도되는 심전도를 바이폴라 리드라고 해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옆에 그림을 다시 볼게요. 아이토벤의 삼각형에서 사람이 서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이 양손을 펼친 뒤에 왼발과 연결하는 선을 그어 보세요. 그럼 무슨 형이에요?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양손을 펼친 뒤에 왼발과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이를 아이토벤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세 변이기 때문에 이 유도하는 방법에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건 아이토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아이토벤을 리드를 그 밑에 글씨 보면 아이토벤 리드를 리드 1, 리드 2, 리드 3 방향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정한 거는 심장의 전기 흐름에 따라 디자인한 건데 심장의 전기는 우심방에서 좌하방적으로 흐르는 걸 보고 전극을 같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림 두 번째를 보면 X축과 Y축이 있죠?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과 Y축 사이를 두고 지금 화살표를 제일 까만 화살표를 그었잖아요. 이 까만 화살표 쪽으로 내려갈수록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 동결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결절에서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동결절에서 밑으로 내려온 화살표 방향은 플러스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흐른다고 가정했다라는 거죠. 전개 흐름 방향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변이 세 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세 변을 가지고 리드 1, 리드 2, 리드 3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낸 거죠. 자, 다음을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인지. 자, 표준 유도, 양극 사지 유도, 그러니까 아까 쌍극지 유도 같은 말이에요. 양극 사지 유도는 두 개의 선택된 사지 간의 전압차를 기록하는 바이폴라 리드예요. 자, 두 개의 선택된 사지 간의 전압차를 기록하는 게 바이폴라 리드다. 그래서 양극 사지 유도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보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토벤이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리드 1, 리드 2, 리드 3. 왜? 삼각형 변은 세 개니까. 그래서 어떤 전압차를 본 거냐? 두 개 간의 전압차를 본 거기 때문에 자, 리드 1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리했냐? 리드 1 같은 경우는 자, 리드 1은 RA, 그러니까 오른손과 RA와 레프트 A, 그러니까 왼손 간의 전압차를 리드 1이다 라고 했어요. 리드 1이다. 그 다음에 유도 리드 2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리드 2라고 정의했냐면 RA 오른손과 LA 왼발 간의 전압차를 리드 2라고 했습니다. 리드 2라고 정의했고 리드 3는 어떻게 했냐? 왼팔과 왼다리 사이의 전압을 리드 3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삼각형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갈수록 아랫방향으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플러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왼팔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왼팔에서 오른쪽으로 심장 파트로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RA와 LA의 전압차를 보면, RA와 LA 전압차를 보면, RA, 오른쪽 팔은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고, LA는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드 2에서는 RA는 무조건 마이너스고, LL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심장 파트 밑으로 내려가니까 플러스 전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리드 3에서는 LA와 LL과 LA, 그러니까 왼팔과 왼다리 전극인데, 자, 어느 쪽? 심장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왼다리가 플러스고 왼팔은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이너스 플러스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리드 1, 2, 3에서 우리가 리드 2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리드 2라는 거는 오른팔과 왼다리 전압차를 본 게 리드 2다라는 얘기죠. 각각 전압차를. 그래서 리드 1이 뭐고 리드 2가 뭐 리드 3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옆에는 표준 유도, 사지 유도를 해서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플러스고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그래프상에서 밑으로 내려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프상에서. 그거를 실제로 사람한테 그려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전극 밑으로 내려가 플러스는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전극을 했는데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는 그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옆에 나와 있다, 그죠? 자, 심전도 검사의 종류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준유도하고 증폭사지유도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그 심장의 그 정기적 흥부는 그 측정 방향에 따라서 그 전이나 크기가 방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만으로는 충분히 그 심전도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가지 방향으로 각각의 전이차를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표준 12유도 심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12유도 심전도는 어떻게 붙여야 되냐? 거기 그림 아래에 붙어 있죠. 이런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몸에 10개의 전극을 붙이는데 어디 붙이냐면 사지 4개죠. 팔 2개, 다리 2개, 4개하고 심장 부분에 총 6개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표준 12유도 심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표준 유도, 양극 사지 유도는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2개 선택된 사지 간의 전압 차이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바이폴라 리드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리드 1 같은 경우는 LA와 RA, 그러니까 오른팔과 왼팔의 전압차고, 리드 2 같은 경우는 오른팔과 왼다리 전압차이죠. 그래서 리드 2가 이번 핵심에서 여기서도 지금 리드 2를 쓸 거니까 오른팔과 왼다리 전압차구나 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리드 3 같은 경우는 왼팔과 왼다리 간의 전압차 해서 양극 사지 유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자, 증폭 사지 유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낯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극지 유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극을 오른손 왼발, 왼손 왼발에 연결해서 단극 유도로만 심전도를 기록하는 거라서 우리가 단극 유도 또는 증폭 사지 유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AVR, AVL, AVF라고 하는데 이 A라는 앞에 붙은 거는 사실은 뭐냐면 증폭되었다라는 뜻의 A예요. 그래서 augmented라고 하고, 그래서 증폭되었다 해서 A하고, 이 V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래서 팩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폭한 방향 해서 AVRLF인데 R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라이트, 그죠? 라이트, 그리고 오른손. 자, L은 왼손, 그 다음에 풋은 왼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각각 단극 유도를 본다라는 거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표준 유도하고 증폭 사지 유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 흉부 유도예요. 그래서 아까 양극 사지 유도, 그 다음에 단극지 유도, 흉부 유도 세 가지 중에 흉부 유도는 V1에서 V6까지 심장에 가까운 부위의 심전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벽에 부착해서 전극은 전흉벽과 좌흉벽에서 심장 왼쪽을 둘러싸듯이 6개를 장착해요. 그래서 V1에서 V6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추가했습니다. 자, V1 같은 경우는
자, 쇄골 중앙선 한번 보시고요. V1은 오른쪽 가슴뼈 경계연에서 네 번째 늑간이 V1이고요. 오른쪽 가슴 있죠? 그 다음에 V2는 왼쪽 가슴뼈 경계연에서 네 번째 늑간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V3 같은 경우는 V2와 V4의 중간에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V4는 왼쪽의 빗장뼈 중앙선상에, 쇄골 중앙선상에서 다섯 번째 늑간에 딱 V4를 붙이시고, V5 같은 경우는 왼쪽 전 애과선, 액션라죠? 전 애과선 지금 그림에서 있으시죠? 이 왼쪽 전 애과선상에서 다섯 번째 늑간이 V5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V3를 붙이는 거는 왼쪽 애가 중앙선상에서 다섯 번째 늑간이에요. 다섯 번째 늑간. 애가 중앙선에 있는. V5는 전 외과선이고 V6는 애가 중앙선에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V1과 V6가 각각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좀 다르죠. 자, 이런 위치가 어디에 붙이는지 이건 아시면 좋겠다. 그죠? 자, 이론적인 거는 끝났으니까 이제 각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볼 건데요. 우리 실습 지침서는 몇 페이지예요? 지금 32쪽부터 33쪽이죠. 이미 다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수 없다고 작성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자, 32쪽에 33쪽이고 우리 부록에서는 16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해당하죠. 그 파트 펄스 옥시미터 EKG 모니터 적용 7분 동안 되는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기본 간호 1호 실습이기 때문에 이게 몇 분 동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각 절차대로 정확하게 수행하셔야 되죠. 자, 지침서를 펴놓고 같이 해봅시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차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지침서 3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준비 물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펄스 옥시미터하고 EKG 모니터 있죠? 펄스 옥시미터, EKG 모니터는 환자가 그 병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포타블로 우리가 갖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는 뭐냐면 지금 제가 그림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게 이제 일렉트로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를 붙일 거기 때문에 3개를 준비하시면 되죠. 그리고 간호기록지하고 손소독제, 소독솜. 그래서 소독솜을 이렇게 이제 사사꺼즈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상자한테 가서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면 되죠. 담당 간호사 누굽니다 라고 설명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환자 팔찌발찌를 확인하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를 만지기 전에는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한다라는 거 개념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한테 간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나면 손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찌발찌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환자 만지기 전에, 대상자 만지기 전에는 항상 손위생을 실시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절차 다섯 번째는 일단 환자한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개방형으로 질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상자를 확인해보고 김땡땡입니다. 라고 네 김땡땡님이시군요. 제가 입원 팔찌하고 환자 리스트를 대조해서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찌하고 이제 환자 리스트나 처방지를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6번에서는 이제 대상자한테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포달 측정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냥 붙이셔야지 아무 이유 없이 팔 주세요. 자, 띡 이렇게 붙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람한테 지금 이 대상자한테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지 보면 저기 우리 거 부록이죠. 부록의 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다. 아니구나. 부록이 몇 페이지예요? 부록이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15페이지가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요.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이 있는데 사례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가 있어서 신장내과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땡땡님이 갑자기 숨이 차대요. 그래서 숨이 차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응급으로
이제 산소포화도하고 심전도 모니터 적용이 처방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 환자한테 지금 산소포화도 측정과 모니터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산소포화도하고 모니터 가져가면 드라마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의학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이 모니터만 봐도 겁을 먹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대상자분 지금 가슴 통증이 있으셔서 제가 혹시 혈액내 산소포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모니터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차 7번은 산소포화도 측정 기계를 이제 켜야 되겠죠. 측정기를 켜는데 일단 전원 플러그를 꽂고 메인 이제 전원 스위치를 꾹 누르셔야 돼요. 그냥 잠깐 딱 누르면 안 켜집니다. 꾹 누르시면 이제 전원이 켜지면서 좀 더 천천히 켜지면 전원이 켜지면서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산소포화도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산소포화도를 연결할 그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지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빨간색 불이 들어오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차 8번은 이제 손톱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센서를 손가락에 부착해서 고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매니큐어가 있는 경우는 지우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아까 센서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죠? 아까 빨간 불이 들었었죠? 그러면 이 빨간 불이 들어오는 센서가 손톱 쪽으로 가도록 부착해야 더 잘 체크됩니다. 그래서 아까 불이 들어오는 빨간 불이 어느 쪽에 손톱 쪽으로 가도록 부착해서 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양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불은 손가락에 접촉시키는데 불이 들어오는 쪽은 손톱 쪽으로 가도록 고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매니큐어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절차 9번은 대상자한테 이걸 달았어요. 그러면 주의점을 설명하셔야 돼요. 환자분은 이거를 이제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게 다 그냥 잘 체크되는 줄 알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움직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이제 뭐라 그래요? 퍼퓨전,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잘 측정될 수 있도록 팔을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설명해야 되고, 자, 팔을 많이 움직이지 말아주세요라고 설명하는데, 오른팔에다 내가 오른팔 두 번째 손가락에다 붙였어. 그럼 환자가 지금 오른팔 안 움직여요? 이 환자 오른손잡이야. 근데 오른팔에다 붙여놓고 많이 움직이지 말래. 그건 아니죠. 오른손잡이면 왼팔에 붙이시고 왼손잡이면 오른팔에 손가락에다 붙이시겠죠. 그죠? 근데 양 손가락에 다 문제가 있어. 환자가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에 귀끝에 부착할 수도 있어요. 귀끝. 많이 보시진 않았지만 귀끝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손가락 순환이 잘 안 좋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한 외부 빛이 센서에 비치지도 않도록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외부 빛이 들어가면 이제 더 센서가 민감해가지고 부정확하게 측정되겠죠. 그리고 한 손에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습해요. 한번 차보세요. 이번에 되게 아프고 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 있다 보니까 NRC 있다 보니까 전번 두티가 만약에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왼손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지금 센서를 부착했어. 그럼 나는 그 환자는 지금 8시간 동안 두 번째 손가락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두티에 들어가면 그거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세 번째 손가락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팔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아프거든요. 몰라 환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부 자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각각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10번 항목은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경고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경고음이 울리면 간호사한테 알리도록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경고음 리미트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산소포화도의 정상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였어요? 우리 앞에 공부했는데 얼마였죠? 자, 95에서 100%고 90%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요? 환자가 호흡곤란인지 저산소증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간호 중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미트를 설정할 때 보통 이제 95에서 100을 많이 설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는 얼마야? 최고는 보통 100까지를 최고로 하고 그 다음에 최저를 얼마로 잡을 거가 중요하죠.
나는 최저를 90으로 잡겠어. 그러면 90 이하일 때만 알람이 띠띠띠 울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정상이 95니까 95 이하는 최저를 90으로 잡아놓고 95 이하로 설정해 놓으면 95 이하일 때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리미트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설정했어. 그 다음에는 대상자한테 경고음이 울리면 간호사한테 알리도록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왜 이렇게 소리가 울리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지금 파란색을 제가 써놨는데 만약에 손가락에 부착한 감지기가 움직이거나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경고음이 울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제 11번은 이제 말초 산소 측정하는 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산소 측정은 거의 끝났는데 마지막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측정 기계의 줄이 당기지 않도록 실제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기계가 보통 이렇게 줄이 길다 보니까 밑에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환자 막 끄시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환자가 끄시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침상 위에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실제로 정리하셔야 되죠. 자, 절차 12는 심전도 모니터링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서 대상자한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자분 심장의 리듬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차 13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심전도 측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심전도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 가슴에다 붙일 거죠. 그래서 가슴을 다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전극 부착하는 위치의 피부 상태를 본인이 확인하셔요. 그래서 땀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이 접착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땀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는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환자는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이게 땀이 많이 나서 닦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피부 상태를 확인해서 땀이나 이물질을 닦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다 붙이는지 몰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어디 붙일 부위를 일단 아시고 그 부위를 이렇게 닦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차 13번은 전극을 준비하는데 이미 이제 그 전극 부착 부위는 다 닦았어요. 그러면 그 전극을 준비하시는데 첫 번째 그 대상자한테 붙일 전극 일렉트로드하고 리드와이어 전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 먼저 지금 비닐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닐을 먼저 제거하면 막 접착이 있어서 안 되죠. 자, 비닐 제거하기 전에 아까 일렉트로드하고 그러니까 전극하고 붙일 전극하고 환자한테 붙일 전선이 있어요. 3개 전선 이거를 똑딱하고 딱 소리가 나게 찝어지거든요. 그거를 연결하고 다 연결을 3개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전극 뒷부분의 비닐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15번 절차는 자, 지금 3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된 전극을 각각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고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접착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너무 젤 패드를 꽉 누르게 되면 나중에 뜰 때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젤 패드를 누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전극 부착 부위 중요하죠. 자,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환자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 전극을 어디다 붙이냐면 오른팔 전극은 오른쪽 쇄골 아래 붙여주시면 돼요. 오른쪽 쇄골 아래. 오른쪽 쇄골 있으시죠? 쇄골 만져보세요. 자기 오른쪽 쇄골 만져지는 거 그 바로 아래다 붙이시면 되고요. 왼쪽 팔 전극은 LA는 어디냐? 왼쪽 쇄골 아래다 붙이시는 거예요. 왼쪽 만져보세요. 본인 거. 그 쇄골 바로 아래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전극은 다리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왼쪽 다리 전극 어디다 붙이냐면 왼쪽 5번째 늑간의 중심 애가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액션을 한번 만져보세요. 왼손의 액션을 한번 만져보세요. 겨드랑이 만져보세요. 겨드랑이 가운데 딱 짚어봐. 그 쭉 내려가. 가운데 쭉 내려가서 5번째 늑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딘지 알겠죠? 자, 중심 애가선, 애과의 겨드랑이의 가운데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거기서 5번째 늑간에다가 왼쪽 다리 전극 LA를 붙이는 겁니다. 각 전극 부착 부위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되고요. 자,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 기억하세요. 흰, 검, 빨 순서대로 붙인다. 이 말은 뭐냐면 흰색, 검은색, 빨간색이거든요. 전극이. 그래서 흰색은 오른쪽 쇄골 아래 흰색 붙이고 지금 그림도 똑같죠. 그 다음에 왼쪽 팔 전극은 검은색이 들어가고 왼다리 전극은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흰, 검, 빨 순서로 붙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절차 16은 심전도 리드 2를 설정하고 리듬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다음에 경고음을 설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심전도 리드 2 우리 아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뭐였어요? 누가 얘기한 사람 있어요? 자, 아까 표준유도, 양극 사지유도에서 두 개의 전압 차이 간의 사지 간의 전압차를 우리가 리드라고 바이폴라 리드라고 했죠. 바이폴라 리드에서 리드 1, 리드 2, 리드 3가 있었는데 그 리드 2가 어디였어요? 자, 오른팔과 왼다리 전극의 전압차가 리드 2였어요. 맞죠? 그래서 리드 2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2는 사실은 어디냐면 우리 메뉴에서 설정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이거는 실습할 때 직접 가르쳐 드릴 거. 거기서 리드 1, 2, 3가 있는데 리드 2를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EKG 리듬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PQRST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왜냐면 지금 전극을 다 붙였기 때문에 PQRST가 착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리듬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EKG 전극을 붙이면 심박동수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박동수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음은 어떤 걸 설정하냐면 심박동수에 대한 경고음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심박동수가 정상 범위가 얼마예요? 맥박 정상 범위가 배웠잖아. 얼마일까요? 60에서 100이죠. 분당. 그러면 내 환자는 최고는 얼마일 때? 나는 최고는 한 100으로 잡겠어. 100. 그러면 최저는 얼마? 60까지 정상이니까 60 리미트. 그러니까 60이니까 59 이하. 60 이하는 나는 심박동수의 알람 울리도록 설정하겠어.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설정해서 정확하게 그 사이 구간이 정상이 아닌 사이는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경고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절차 17은 이제 대상자한테 경고음이 울리면 간호사 확인할 거라고 설명해 주면 돼요. 환자 이제 되게 불안합니다. 지금 나 왜 모니터 달았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모니터 알람이 울리는 거는 지금 환자의 심장 박동수가 약간 제가 설정한 정상 범위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이 관찰된 경우니까 경고음이 울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 18은 사용한 물품 정리하는데요. 거기 아까 일렉트로드에 붙여있던 그 비닐 있거든요. 그것들 거기다 다 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챙겨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심전도를 붙이는 환자 같은 경우는 낙상의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사이드를 올렸죠. 이거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인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라인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라인 너무 꼬였거든요. 그림상에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요. 환자 되게 불편하거든요. 라인 싹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물품 정리하러 가시면 됩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나 이렇게. 절차 19는 이제 끝났으면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절차 마지막은 이제 수행 결과를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는데, 그래서 뭐뭐를 기록하냐, 뭘 기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달았어요? 산소포화도 달았죠. 그러니까 산소포화도가 어떤가, 환자의 심박동수가 얼마나 나왔나, EKG 결과가 어떤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하냐면 진짜 SP라는 건 스튜던트 페이션이거든요. 자, SP가 지금 누워있어. 그래서 그 대상자한테 내가 산소포화도 EKG를 연결했어. 그럼 분명히 그 친구의 산소포화도하고 심박동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그거 본인이 기록해가야 돼. 기록했다가 실제로 간호기록지 쓸 때는 그 친구의 산소포화도 심박동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EKG 결과 거의 다 정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기록해서 메모해서 가져와서 간호기록지 쓰셔야 돼요. 이 간호기록지까지 제대로 써야지 이게 오케이 점수가 나가니까. 자, 뭐를 기록하는지 아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사전학습에다가 그 간호기록지 예시를 거기다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간호기록지 예시를 보게 되면 모니터를 적용했는데 SpO2는 얼마였고 하트레이트는 얼마였고 EKG 리듬은 규칙적이고 PVC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슴 통증이 없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PVC는 아직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성인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지금 세 번째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심실 조기수축을 사실 PV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수축이라는 거는 QRS, 정상적인 QRS 균이 생기기 전에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관에서 좀 할 거기 때문에, 성인관에서 할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보통 이런 지금 그림이 다 있죠. 그림이. 대표적인 PVC 그림이 지금 그림 16-6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심실빈맥인데, PVC라고 하거든요. 이 PVC도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한 거 잘 보셨어요? 펄스 옥시미터와 EKG 모니터 적용은 하셨죠? 자, 간단하게 공지하겠습니다. 동영상 계속 보셔서 참고하셔서 핵심 프로토콜 그 순서대로 이미 다 암기 됐을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암기해서 핵심 술기 시험하고 용어평가를 같이 볼 건데 지금 예정은 4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학교에 나와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외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전학습 질문은 이미 사전학습 공부해야 되는 게 제가 나갔죠. 2개. 그래서 선행지식에서 사전학습 질문 1, 사전학습 질문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는 오럴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것까지 아시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전학습 한글 파일의 첫 번째 선행지식이 나와 있는 거죠. 거기서 오럴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좀 봅시다.